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보안과 악성 코드 기초 정적 분석, 랩 01-04.exe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관련 가이드가 총 6개로 나와 있고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업로드 해보는 것, 그 다음에 패킹과 난독화의 흔적이 있는지, 컴파일 시점, 그 다음에 임포트 내역을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의 증거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좀 아시겠죠? 네,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업로드 하는 거, 패킹 난독화는 뭘 통해 알 수 있었죠? 네, 저희가 PEID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컴파일 시점은 p뷰어였고요. 임포트 내용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디테일 탭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스트링스 정보를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된 내용이 이제 리소스 해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보고서를 확인해서 안티바이러스로 추측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악성 코드 샘플 파일 있죠? 네, 악성 코드 샘플 파일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저는 그냥 윈도우즈 10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랩 01-04.ex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도 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죠. 자, 보시면 총 69개의 엔진 중에서 58개가 바이러스로 디텍션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윈도우 32 버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얘도 이제 트로이잔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거는 다운로더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운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의 경우는 패킹이나 난독화의 흔적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PID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PID를 실행을 시키고 나서 해당 파일을 넣어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텍스트 액션 제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10++ 6.0 이상에서 컴파일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특별히 패킹이나 난독화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컴파일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언제 컴파일 되었는지는 저희가 p뷰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p뷰어를 열어주시고 04를 열어주신 다음에 이미지 엔티 헤더스에 나와 있었죠. 여기에 옵셔널 파일 헤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그 타임 데이트 스탬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2019년도 8월 30일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가 언제죠, 여러분? 작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예제 파일이 나온 게 작년 이전이었어요. 거의 한 2010년대 전후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대로 보면 언제인가요? 시점이? 미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파일은 위변조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마 그냥 봤을 때 작년 거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살펴봤던 대부분의 샘플이 다 2010년, 11년 요쪽 연도로 컴파일이 됐었죠.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로는 이제 미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뭔가 타임 데이트 스탬프 부분을 변조했던지 아니면 뭔가 컴파일할 때 뭔가 다른 룰을 갖고 했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임포트에 관련된 건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아까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디테일스로 가시면 쭉 내려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imports라고 나옵니다. 자, AVA API 32.dll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kernel 32, 그 다음에 MSV CRT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임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도 뭔가
뭐 프리빌리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커널 32쪽도 보니까 네, 여기서는 네, 뭐 write 파일 이 정도 뭔가 파일을 실행을 시킬 것 같다는 느낌도 들죠. 네, 실행시키는 부분들. 그 다음에 resource라는 키워드가 조금 많이 나오죠. 네, resource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resource라는 키워드들이 조금 나옵니다. 네, 그리고 MSV, CRT, DLL에는 네, 뭐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네,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move 파일도 있네요. 뭔가 파일을 옮기나요? 네,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환경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내용은 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기반의 증거를 한번 보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스트링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당 폴더에 저는 스트링스를 이미 카피를 해놨고요. 여러분들 좀 잘 보이게 제가 아이콘을 네, 좀 크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트링스는 카피를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에 CMD 창을 열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스트링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랩 01-04.exe2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굉장히 많은 스트링이 지나가고요. 바로 위에 보이는 걸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지금 URL이 하나 나오죠. 네,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형태의 약간 의심되는 URL. 근데 URL뿐만이 아니라 파일도 나와요. 위에 보니까 또 파일명이 또 나오네. 여기도 파일명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서 봤더니 API 함수 리스트들이 좀 나오는데 잘 보시면 URL 다운로드 to file A라는 API 함수가 떴고요. 그 다음에 win exec라는 걸 떴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네, 저희가 아까 봤던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랑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네, 우리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랑 한번 다시 비교를 조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저희가 아까 봤었던 그냥 조금 의심스러웠던 API 함수 리스트들은 뭐 리소스로 시작하는 애들, 그렇죠? 그 다음에 write file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죠?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링스 요 화면 말고 약간 위로 더 가볼게요. 그러면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져요.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처음 명령어를 보낸 지점이 네, 여기에요. 요 지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을 봤더니 네,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DOS mode. 이거는 저희 PE 파일 맨 처음에 나왔던 메시지였어요. 네, 그게 나오고 쭉 스크롤을 해서 보면 네, 쭉 스크롤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갑자기 가다가 네, 뭔가 이렇게 쭉 떠요. API 함수 리스트들이 뜨는데 재미있는 건 여기 보시면 네, write file 그 다음에 load resources, find resources 하는 요거 리소스에 관련된 API들이 나와요. move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바이러스 토탈에 원래 나왔었던 내용하고 네, 굉장히 유사한 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데 그리고 조금 더 스크롤 해보니까 네. 조금 더 스크롤 해보면 네, 다시 또 뭐가 나와요? 네, this program cannot in DOS mode라는 게 또 떠요. 네, 그리고 쭉 내리시면 우리가 아까 마저 봤던 그 부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스트링을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뭔가 이 파일 구조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PE 파일이 하나인데 PE 파일 시작하는 지점에 관한 정보가 두 개고 앞에 거는 저희가 봤던 거에서 나왔지만 뒤에 거에서는 안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희 가이드에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리소스 해커로 뭘 더 봐라 이런 질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가이드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금 이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리소스 해커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리소스 해커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예,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됩니다. 네, 실행이 되고 나서 랩 01-0.exe 파일을 드래그 하시면 네, 바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 리소스 해커 했을 때는 뭐가 나왔어요?
네, 지금 저희가 01-04를 열었을 때는 bin이라는 것만 보이죠? 바이너리라는 것만 보이는데 이 p 파일 우리가 예전에 열었을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아이콘 정보라든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는 값들 이런 문장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이 뭐만 나와요? 이렇게 바이너리라고 하는 빈 정보만 나와요. 빈 정보. 이게 뭘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클릭을 해서 보면 항목은 하나밖에 없고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우리가 헥사 에디터로 열었던, 그러니까 P뷰어에서 봤던 exe 파일이죠. mg부터 시작이 돼서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those mode라는 것도 나와 있고 p도 나와 있고요. r데이터 데이터. 이게 뭘까요? 네, 이 리소스 해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exe 파일의 리소스 정보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exe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컴파일 날짜가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조작된 것 같고 스트링으로 봤을 때도 없었던 내용이 여기에는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랩 01-01.exe는 리소스 영역에 exe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 여유 있는 부분에다가 exe를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러면 이 exe를 뽑아야 이게 제대로 된 랩 01-04.exe 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보시면 액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액션에 보시면 리소스를 바이너리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Save Resource to a Binary File 여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여기다가 랩 01-04. res.exe.로 저장을 할게요. 확장자는 맘대로 주셔도 되는데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exe.로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저장하고 나면 네, 요렇게 exe 파일이 하나 생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뷰어를 다시 한 번만 실행을 해볼게요. p뷰어를 실행을 해서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저장한 걸 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진짜 exe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NT 헤더스에 가셔서 옵셔널 헤더를 보면 네. 예, 이미지 파일 헤더 정보에 가면 컴파일 일자가 나와요. 언제로 나와요? 2011년 2월 27일이 나옵니다. 제대로 나오는 거죠. 네, 이거를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한번 넣어볼게요.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다가 이 해당 파일을 넣어보시면 네, 당연히 얘도 악성 코드로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도 아까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디테일스로 한번 가볼게요. 디테일스로 가서 예,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임포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임포트 내용을 보면 아까는 임포트 내용이 어땠어요? 달랐죠? 아까는 WinEXEC도 안 보였고 그 다음에 URL 다운로드 to 파일 A라는 정보도 아예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다시 스트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스트링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저희가 스트링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랩 01-04 -res.exe 예,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까랑 이제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우리가 아까 똑같이 봤었던 의심스러운 URL하고 파일들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URL 다운로드 to file A라는 API 함수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스크롤 쭉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는 this program cannot be run in DOS mode라는 게 2번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비교를 해보면 그 랩 01-04.exe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왔던 부분에다가 하나가 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랩 01-04에서 추출한 RES만 한 건 한 개만 나왔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특이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던 얘가 이 바이러스 토탈의 임포트 정보에도 이제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예, URL 다운로드 파일 A도 있고, 예,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URL 다운로드 파일 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구글링 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구글에 가서 얘를 찾아볼게요. 당연히 예,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한번 이 함수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다운로드 bits from the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뭔가 다운로드를 받고요. and save them to the file.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그 파일을 저장하겠다. 다운로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저장을 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파라메타로 쓰는 게 뭐냐면 특정 URL이 필요해요. 네, URL은 뭐죠? HTTP나 메일 투나 이런 걸로 하는 인터넷 리소스를 표현하는 그 구문 방법이죠. 그리고 파일 네임도 필요해요. 네, 세이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방금 그 추출된 그 리소스 파일에는 지금 URL 다운로드 to 파일 A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함수 URL 파라메타에 파일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일명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결국은 뭘까요? 요 함수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가정을 했다면 요 URL을 참고할 것 같고 파일을 세이브할 때 요 이름이나 요 이름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추측일 뿐이고요. 실제 이렇게 동작하는지 또 어떻게 확인해요? 저희가 동적 분석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예전에 PE 파일 구조 배웠을 때 지금 저희가 보여지는 파일이 뭐냐면 지금 샘플이 랩 01-04.exe예요. 네, 이게 이제 exe 파일로 쭉 작동을 할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에는 뭐 헤더 정보가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점 텍스트 섹션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점 데이터 섹션도 올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뭐가 될까요? 점 리소스 섹션도 네, 오겠죠. 그런데 여기 부분쯤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p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추출한 방금 랩 01-04.-res.exe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른 이름으로 했으면 그걸로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exe 파일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에 그 파일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리소스에 관련된 것만 하지만 실제 메모리상에 올라가면 얘가 f 파일이니까 얘는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요런 그 API나 이런 URL 정보 같은 거 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그런 뒤에서 할 수 있는 뭔가 악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어때요? 네, 이 악성 코드가 참 복잡하지만 좀 특이하고 또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 랩 01-04.exe는 결국은 뭐죠? 네, 우리가 보이기에는 하나의 파일이지만 실제 얘는 요 파일하고 요 두 개의 파일이 지금 같이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작은 랩 01-04.exe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이제 거의 끝부분이겠죠. 리소스 영역이니까 리소스 영역에는 새로운 exe 파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exe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디에요? 원격지 URL을 접속을 해서 뭔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던 것처럼 URL 다운로드 파일 A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마 WinEXE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요 파일을 아마 다운로드 받아서 얘로 카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랩 01-04.exe는 조금 분석하기가 어려운 파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새롭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자꾸 반복해서 많이 해보시고 또 레포트를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랩 01-04.exe에 대한 기초 정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